원달러 환율 또 급락. 정말 혼란스럽다. 진짜 혼란스럽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원달러 환율이 1352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차액 거래 선물한 시장이라고 하는 NDF에서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장중에는요 1350원까지도 떨어졌어요. 1350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제 마감 원달러 환율은 1360.7원이 있거든요. 50원까지 떨어졌으면 10원이 또 밤새 떨어졌다는 이야기인데 와 굉장히 충격이죠. 아마 이거 충격 안 받을 사람 없을 겁니다. 환율이 이렇게까지 급락을 하니까 시장의 불안감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은요 1370원대 80원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50원까지 떨어지니까 불안하기 거지없죠. 주말 앞두고 이렇게까지 빠진다. 주말에 밤사이에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급락했다. 이러니까 시장에는 불안감이 가득해집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게다가 여러분 전쟁이 2개나 났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더 확전되고 있는 모양새죠. 게다가 유럽의 경제도 침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고요. 중국의 경제도 침체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위기 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당연한데 달러의 강세가 안 된다는 것. 여기에도 우리는 사고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럽다예요. 당황스럽다, 혼란스럽다가 정답입니다. 그럼 왜 떨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안전자산이 달러인데 달러가 떨어지니까 왜 떨어질까?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 인덱스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망가진단 말이 어울릴까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유로와 엔화, 파운드와 캐나다 달러, 스웨덴의 크로나, 스위스의 프랑 이렇게 6개예요. 6개 통화 대비해서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게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달러의 가치가 강세, 좋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난 4월 16일에 106.26을 기록한 이후에 102.47까지 빠졌습니다. 8월 16일. 달러의 가치가 계속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왜 달러의 가치가 내려갈까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상황 중에 영국의 상황이 좋아진 거예요. 영국의 상황을 봤더니 7월에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마이너스였던 것에서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겁니다. 플러스로. 그럼 영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영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앞서 6개 통화 중에 3번째가 파운드와 영국 돈입니다. 그러면 영국은 금리 인하를 빨리 안 한다는 이야기도 되는 건가요? 유럽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는데 유로화는 그죠? 대신에 영국의 파운드는 덜 한다. 일본의 엔화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추세니까 달러의 가치를 계속 높이고 있는 거고 영국의 파운드화도 지금 달러의 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커진 거죠. 바로 그것을 반영한 겁니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파운드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반영한 것. 그게 시장에서 굉장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외환시장의 변동폭은 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신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참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게다가 달러 약세 배경에는요. 9월의 금리 인하는 이제 기정사실이다. 그러나 베이비 컷을 할 거냐 아니면 비컷을 할 거냐. 다시 말해서 0.25%포인트를 내릴 거냐 0.5%포인트를 내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또 시장은 출렁출렁하는 겁니다. 실제로 시장은요. 0.5%포인트 비컷을 하자는데 더
중심이 실리면 달러 인덱스는 더 떨어지는 거예요. 0.25%보다 0.5%의 B컷을 하면요. 그러면 환율은 그만큼 요동치겠죠.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요동을 칩니다. 실질적으로 요동을 칩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 반드시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반드시 우리가 봐야 될 것. 정부가 원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전체 발행 규모는 최대 8조대라고 합니다. 10월부터 적게는 2조 5천억씩, 많게는 2조 6천억씩 3개월 동안 계속 원화표시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판다는 얘기예요. 그럼 원화표시니까 원화가 그만큼 들어오겠죠. 그럼 들어온 원화로 뭘 할까요? 달러를 사들인다는 얘기. 달러를 사들인다. 달러를 사들인다. 결국은 정부조차도 지금 환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원화표시로 발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장은 이리만큼 혼란스럽고 시장 자체가 엄청납니다. 저도 시장 자체가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불안감을 가지고 시장은 봐야 됩니다. 당연히. 게다가 시장의 불안감을 우리는 체득하고 그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저는 달러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사는 거예요. 게다가 꼭 필요한 사람들도 사는 거라 봅니다. 정부는요 어떤 식이든 달러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들 겁니다. 수출 문제니까. 수출이 지금 잘못하면 박살나게 생겼거든요. 이게 원화가 강세가 되면 수출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엔화는 계속 엔저로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외국환 평형기금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달러 사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돈을 찍지 않고 시장에 있는 돈을 빨아들여가면서 원화를 빨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원화를 빨아들여면서 달러를 모으겠다. 오히려 말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효과예요. 달러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는데다가 원화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거니까 저는 원달러 환율 적어도 말입니다. 일본의 슈퍼엔저에 버금가는 원저를 계속 끌고 갈 겁니다. 그래야지 수출에서 경쟁력이 있거든요. 우리 수출이 아니면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렵거든요. 내수 진짜 어렵잖아요. 투자도 잘 안 합니다. 수출만이 유일한 대안입니다. 근데 수출이 어려우면 이거 윤석열 정부도 감당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을 하면 결국 환율은요 일정으로 유지를 해갈 수밖에 없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 안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오늘도 강조해 드립니다.